오늘 소개할 스토리는 58살 20년 전 이혼 후 혼자 꽃집을 운영하던 여성이 38년 만에 중학교 동창회에서 첫사랑 강태준을 재회했고 매일 출퇴근 배웅하며 달콤한 로맨스를 시작했지만 계속 보험과 자산 관리를 언급해 이상했고 어느 날 그의 휴대폰 문자에서 자신의 재산 6억을 확인했다는 내용과 작업 지시를 발견했으며 조카가 조사한 결과 황혼 사기 조직 실장급으로 밝혀져 변호사 사무실로 유인해 경찰과 함께 체포에 성공한 이서윤의 첫사랑 뒤에 숨겨진 사기 조직과의 치밀한 대결 이야기입니다. 안녕하세요. 어머나 실버 사연 라디오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작은 도움이 저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서윤이에요. 올해 58살이에요. 서울 성북구에서 혼자 살고 있어요. 저는 꽃집을 운영해요. 작은 가게예요. 15평 정도요. 20년 전에 시작했어요. 그 전엔 회사 다녔어요. 중소기업 격리 직원이었죠. 20년 전에 이혼했어요. 남편이 바람을 폈거든요. 아이는 없었어요. 결혼 7년 동안요. 그래서 이혼할 때요. 깔끔하게 정리됐어요. 재산 분할 받고요. 그 돈으로 꽃집을 시작했어요. 처음엔 힘들었어요. 꽃에 대해 아는 게 없었거든요. 하지만 배웠어요. 꽃 공부도 하고요. 플로리스트 자격증도 땄어요. 20년 동안 꾸준히 했어요. 손님들도 생겼고요. 단골도 많아졌어요. 돈도 좀 모았어요. 적금도 들고요. 예금도 있고요. 5년 전엔 작은 상가도 샀어요. 투자용으로요. 월세 받아요. 한 달에 200만 원요. 합치면 6억 정도 돼요. 많은 돈은 아니지만요. 혼자 살기엔 충분해요. 가족은요. 언니가 하나 있어요. 3살 위에요. 이름은 서진이에요. 언니는 분당에 살아요. 남편이랑요. 언니 아들이 있어요. 조카 민수예요. 올해 32살이에요. IT 회사 다녀요. 저는 민수를 아들처럼 생각해요. 제 아이가 없으니까요. 민수도 저를 잘 따라요. 한 달에 한두 번은 만나요. 그렇게 평범하게 살았어요. 20년 동안요. 외롭긴 했지만요. 그럭저럭 괜찮았어요. 그런데요. 작년 가을이었어요. 일부 동창회 초대 9월이었어요. 어느 날이었어요. 핸드폰에 문자가 왔어요. 모르는 번호였어요. 열어봤어요. 안녕하세요. 은평중 3기 동창회 간사입니다. 38년 만에 동창회를 엽니다. 10월 15일 토요일 오후 6시 강남 레스토랑에서 모임 있습니다. 참석 부탁드립니다. 은평중이요. 제가 다녔던 중학교예요. 38년 전이에요. 그때 저는 15살이었죠. 동창회요. 가본 적이 없었어요. 바빠서요. 하지만 이번엔요. 시간이 있었어요. 한번 가볼까? 생각했어요. 답장했어요. 참석하겠습니다. 이서윤입니다. 바로 답장이 왔어요. 네. 반갑습니다. 몇 반이셨어요? 3학년 2반이었어요. 아, 2반이시군요. 2반에서 15명 정도 오세요. 기대해 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문자를 끊었어요.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38년 만이네. 다들 어떻게 됐을까? 한 달을 기다렸어요. 2부 동창회 날 10월 15일이 됐어요. 토요일이었어요. 평소보다 신경 써서 준비했어요. 옷도 새로 샀어요. 베이지색 원피스에 카디건이요. 화장도 했어요. 진하게요. 머리도 미용실에서 했어요. 거울을 봤어요. 나쁘지 않네. 생각했어요. 오후 5시에 집을 나왔어요. 강남까지 1시간 걸렸어요. 레스토랑을 찾았어요. 3층 건물이었어요. 2층에 있었어요. 올라갔어요. 문을 열었어요. 이미 많은 사람이 와 있었어요. 40명 정도요. 다들 환하게 웃고 있었어요. 저를 보더니요. 누군가 소리쳤어요. 이서윤이다. 라고 외쳤습니다. 얼굴을 봤어요. 기억이 안 났어요. 누구세요? 라고 물었습니다. 나야 나. 박미선. 같은 반이었잖아. 라고 말했습니다. 아, 미선이. 라고 반갑게 인사했습니다. 오랜만이야. 라고 안았습니다. 다른 사람들도 모여들었어요. 다들 인사했어요. 하지만 대부분 기억이 안 났어요. 38년이 너무 오래됐거든요. 자리에 앉았어요. 음식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3부 그의 등장 식사하면서 얘기했어요. 그때였어요. 문이 열렸어요. 한 남자가 들어왔어요. 순간 실내가 조용해졌어요. 모두가 그를 봤어요. 누군가 소리쳤어요. 야, 강태준 왔다. 라고 외쳤습니다. 심장이 멎었어요. 강태준이요. 제 첫사랑이었어요. 중학교 3학년 때요. 짝사랑이었지만요. 단 한 번도 잊지 못했어요. 고개를 들어봤어요. 그가 서 있었어요. 키는 175cm 정도요. 회색 코트를 입고 있었어요. 머리는 백발이 섞여 있었지만요. 단정했어요. 얼굴은요. 여전히 잘생겼어요. 눈은 깊었고요. 코는 높았어요. 분위기가 압도적이었어요. 태준이 방을 둘러봤어요. 그리고 저를 봤어요. 눈이 마주쳤어요. 미소 지었어요. 서윤아라고 불렀습니다. 심장이 뛰었어요. 오랜만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제 쪽으로 걸어왔어요. 옆자리에 앉았어요. 정말 오랜만이네 라고 말했습니다. 응. 정말 오랜만이야 라고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잘 지냈어? 라고 물었습니다. 응. 그럭저럭 라고 대답했습니다. 나도 라고 말했습니다. 4부 첫사랑과의 재회 식사 내내요. 태준이 제 옆에 있었어요. 계속 말을 걸었어요. 서윤아, 지금 뭐 해? 라고 물었습니다. 꽃집 해 라고 대답했습니다. 꽃집? 어울리네 라고 말했습니다. 고마워 라고 대답했습니다. 결혼은? 라고 물었습니다. 이혼했어. 20년 전에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랬구나. 나도 이혼했어. 10년 전에 라고 말했습니다. 아이는? 라고 물었습니다. 나는 없어. 너는? 라고 물었습니다. 둘 있어. 다 출가했지만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렇구나 라고 말했습니다. 3시간 정도 식사가 이어졌어요. 단체 사진도 찍었어요. 시간이 되어서요. 사람들이 하나씩 나가기 시작했어요. 저도 일어났어요. 태준이 말했어요.
서윤아, 잠깐만 라고 불렀습니다. 응? 라고 대답했습니다. 끝난 거 아쉽다. 우리 둘이 한 잔 더 할래? 라고 제안했습니다. 심장이 뛰었어요. 망설였어요. 하지만요. 좋아 라고 대답했습니다. 태준이 환하게 웃었어요. 오후 둘만의 시간 근처 카페로 갔어요. 조용한 곳이었어요. 자리에 앉았어요. 주문했어요. 태준이 말했어요. 서윤아, 정말 오랜만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게. 38년 만이야 라고 대답했습니다. 세월 진짜 빠르다 라고 말했습니다. 맞아 라고 대답했습니다. 근데 서윤아 라고 불렀습니다. 응? 라고 대답했습니다. 나 중학교 때 너 좋아했어 라고 고백했습니다. 가슴이 뛰었어요. 정말? 라고 물었습니다. 응. 근데 말 못했어. 용기가 없었거든 라고 말했습니다. 나도 너 좋아했어 라고 고백했습니다. 태준이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진짜? 라고 물었습니다. 응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럼 우리 서로 좋아했었구나 라고 웃었습니다. 그랬네 라고 대답했습니다. 1시간 정도 얘기했어요. 편했어요. 정말 편했어요. 시간이 되어서 일어났어요. 오늘 정말 좋았어 라고 말했습니다. 나도. 다음에 또 만날 수 있을까? 라고 물었습니다. 좋아 라고 대답했습니다. 연락처 줄래? 라고 물었습니다. 그래 라고 대답하고 번호를 줬습니다. 헤어졌어요. 집에 돌아오는 내내요.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육부 매일 만나는 사이 다음 날이었어요. 태준한테서 문자가 왔어요. 서윤아, 나 태준이야. 오늘 시간 있어? 심장이 뛰었어요. 있어. 점심 같이 먹을까? 좋아. 그럼 12시에 내 가게 앞에서 만나자. 알았어. 문자를 끊었어요. 12시가 됐어요. 가게 문을 잠그고 나갔어요. 태준이 서 있었어요. 왔어 라고 인사했습니다. 어서 와 라고 대답했습니다. 밥 먹으러 갔어요. 한식당이었어요. 맛있게 먹었어요. 식사 후 산책했어요. 1시간 정도요. 헤어질 때요. 태준이 말했어요. 내일도 만날 수 있을까? 라고 물었습니다. 내일도? 라고 되물었습니다. 응. 매일 보고 싶어 라고 말했습니다. 얼굴이 뜨거워졌어요. 좋아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날 이후로요. 거의 매일 만났어요. 아침에 가게 여는 시간에요. 태준이 커피를 들고 와 있었어요. 서윤아, 출근 배웅 라고 웃으며 말했습니다. 오후 6시요. 가게 문 닫을 시간이면요. 역시 태준이 와 있었어요. 서윤아, 퇴근 데려다 줄게 라고 말했습니다. 7부 달콤한 로맨스한 달이 지났어요. 이제는 정말 가까워졌어요. 어느 토요일이었어요. 태준이 제안했어요. 서윤아, 오늘 여행 갈래? 라고 물었습니다. 여행? 어디? 라고 물었습니다. 강원도 춘천. 날씨 좋은데 드라이브 하자 라고 말했습니다. 좋아 라고 대답했습니다. 차를 타고 갔어요. 2시간 걸렸어요. 춘천에 도착했어요. 호수를 봤어요. 정말 아름다웠어요. 산책했어요. 손을 잡았어요. 벤치에 앉았어요. 태준이 말했어요.
서윤아 라고 불렀습니다. 응? 라고 대답했습니다. 너 정말 좋아해 라고 고백했습니다. 눈물이 날 뻔했어요. 나도 좋아해 라고 대답했습니다. 태준이 저를 안았어요. 정말 행복했어요. 2달이 지났어요. 태준은 여전히 잘해줬어요. 매일 출퇴근 배웅했고요. 주말엔 데이트했어요. 하지만요. 어느 순간부터요. 이상한 점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8부 이상한 점들 어느 날이었어요. 저녁 먹으면서요. 태준이 말했어요. 서윤아, 너 보험 들어놨어? 라고 물었습니다. 보험? 응. 있어 라고 대답했습니다. 어떤 거? 라고 물었습니다. 그냥 암보험이랑 실손보험라고 대답했습니다. 그것밖에 없어. 나이 들수록 건강이 제일 중요한데 라고 말했습니다. 응. 그 정도면 괜찮지 않아? 라고 물었습니다. 아니야. 좀 더 드러나야 해. 내가 아는 분 있는데 소개해 줄까? 라고 제안했습니다. 이상했어요. 왜 갑자기 보험? 괜찮아. 나중에 생각해 볼게 라고 거절했습니다. 그래. 알았어 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표정이 살짝 굳었어요. 일주일 후였어요. 또 말했어요. 서윤아, 혹시 자산관리 상담 받아본 적 있어? 라고 물었습니다. 자산관리? 아니, 왜? 라고 물었습니다. 요즘엔 다들 받잖아. 세금도 절약하고. 내가 아는 분 있는데 라고 말했습니다. 또였어요. 또 누군가 소개. 괜찮아. 나는 별로 없어서 라고 거절했습니다. 그래도 한번 만나봐. 상담만이라도 라고 권유했습니다. 아니야. 괜찮아 라고 단호하게 거절했습니다. 이번엔 확실히 표정이 안 좋았어요. 불안했어요. 구부 결정적인 순간 3개월째 되던 날이었어요. 저녁을 먹고 있었어요. 태준이 제 손을 잡았어요. 서윤아 라고 불렀습니다. 응? 라고 대답했습니다. 우리 진지하게 생각해 볼래? 라고 물었습니다. 뭘? 라고 물었습니다. 앞으로 같이 나이 들어가자 라고 말했습니다. 가슴이 뛰었어요. 정말 행복했어요. 좋아 라고 대답했습니다. 고마워 라고 말하고 키스했습니다. 행복한 시간이었어요. 하지만요. 그날 밤이었어요. 집에 같이 왔어요. 소파에 앉아서 텔레비전 보고 있었어요. 태준이 말했어요. 근데 서윤아. 라고 불렀습니다. 응? 라고 대답했습니다. 혹시 보험은 얼마나 들어놨어? 라고 물었습니다. 심장이 철렁했어요. 또 보험? 왜? 라고 물었습니다. 그냥 궁금해서. 나중에 같이 살면 다 알아야 하잖아 라고 말했습니다. 이상했어요. 정말 이상했어요. 그냥 기본적인 것만 들었어 라고 얼버무렸습니다. 그렇구나 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표정이 만족스럽지 않았어요. 10부 우연히 본 문자 일주일 후였어요. 토요일이었어요. 집에 같이 있었어요. 태준이 화장실에 갔어요. 저는 소파에 앉아 있었어요. 그때였어요. 태준 휴대폰이 울렸어요. 탁자 위에 놓여 있었어요. 처음엔 무시했어요. 하지만 계속 울렸어요. 문자였어요. 화면에 떴어요. 볼 생각은 없었는데요.
자동으로 보였어요. 보험팀 김영님, 그 여자분 재산은 확인됐습니다. 총 6억 정도로 보입니다. 이번엔 확실히 작업 들어가시죠? 심장이 멎었어요. 손이 떨렸어요. 그 여자분? 6억? 작업? 믿을 수 없었어요. 다시 문자가 왔어요. 형님, 이번 건 성공하면 팀 전체가 같이 움직이는 거 아시죠? 절대 들키지 마시고요. 소름이 돋았어요. 팀? 들키지 말라고. 화장실 문이 열렸어요. 급하게 휴대폰을 내려놓았어요. 태준이 나왔어요. 왜 그래? 얼굴이 안 좋은데 라고 물었습니다. 아니야. 괜찮아 라고 거짓말했습니다. 그래? 라고 물었습니다. 응 라고 대답했습니다. 11부 확인 그날 밤요. 태준이 돌아간 후요. 잠이 안 왔어요. 계속 생각났어요. 그 문자가요. 6억. 작업. 팀. 무슨 의미일까요? 다음 날 아침이었어요. 언니한테 전화했어요. 언니, 나 서윤이야 라고 말했습니다. 응. 왜? 무슨 일 있어? 라고 물었습니다. 언니, 상담 좀 할 게 있어 라고 말했습니다. 뭔데? 라고 물었습니다. 만나서 얘기할게 라고 말했습니다. 알았어. 지금 올래? 라고 물었습니다. 응 라고 대답했습니다. 언니 집으로 갔어요. 분당이요. 1시간 걸렸어요. 도착했어요. 언니가 맞아줬어요. 거실로 갔어요. 앉았어요. 무슨 일이야? 라고 물었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얘기했어요. 태준 얘기를요. 동창회에서 만난 것부터요. 문자 본 것까지요. 언니는 듣더니 표정이 굳었어요. 서윤아, 그거 사기 아니야? 라고 말했습니다. 사기? 라고 되물었습니다. 응. 요즘 황혼 사기 많잖아. 외로운 사람한테 접근해서 돈 뜯는 거 라고 설명했습니다. 가슴이 철렁했어요. 설마, 태준이가? 라고 말했습니다. 모르지. 하지만 조심해야 해 라고 말했습니다. 어떻게? 라고 물었습니다. 민수한테 부탁해봐. 제가 IT 쪽이니까 조사할 수 있을 거야 라고 제안했습니다. 12부 조카의 조사 민수한테 전화했어요. 민수야, 이모야 라고 말했습니다. 이모, 오랜만이에요 라고 반갑게 대답했습니다. 민수야, 부탁 하나만 할게 라고 말했습니다. 뭔데요? 라고 물었습니다. 사람 하나 좀 조사해 줄 수 있어? 라고 부탁했습니다. 조사요? 무슨? 라고 물었습니다. 설명했어요. 태준 얘기를요. 민수는 듣더니요. 이모, 그거 위험할 수도 있어요. 조심하세요 라고 걱정했습니다. 알아. 그래서 조사가 필요한 거야 라고 말했습니다. 알겠어요. 이름이랑 생년월일 알려주세요 라고 말했습니다. 강태준. 1966년생이야 라고 알려줬습니다. 알겠어요. 며칠 걸릴 것 같아요 라고 말했습니다. 괜찮아. 천천히 해 라고 말했습니다. 3일이 지났어요. 민수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이모, 나 민수야 라고 말했습니다. 응. 뭐 알아냈어? 라고 물었습니다. 이모, 지금 어디세요? 라고 물었습니다. 집이야. 왜? 라고 물었습니다. 지금 갈게요.
전화로 얘기하기엔 심각해요 라고 말했습니다. 심장이 뛰었어요. 알았어. 라고 대답했습니다. 1시간 후요. 민수가 왔어요. 13부 충격적인 진실. 민수가 노트북을 꺼냈어요. 이모 앉으세요 라고 말했습니다. 앉았어요. 민수가 화면을 보여줬어요. 이모, 이 사람 그냥 사기꾼이 아니에요 라고 말했습니다. 뭐라고? 라고 물었습니다. 황혼 사기 조직의 실장급이에요 라고 말했습니다. 숨이 멎었어요. 뭐라고? 라고 되물었습니다. 보세요 라고 화면을 가리켰습니다. 뉴스 기사였어요. 황혼 사기 조직 검거. 피해액 100억 원 추정 기사를 읽었어요. 이들은 택배기사, 요양보호사, 보험 설계사 등으로 위장해 노인과 싱글 여성에게 접근, 재산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손이 떨렸어요. 민수가 계속 설명했어요. 이 조직은 팀별로 움직여요. 각 팀마다 리더가 있고요. 그 리더가 타겟을 정하면 팀원들이 역할 분담해서 접근해요 라고 말했습니다. 들었어요. 강태준은 그중 한 팀의 리더예요. 실장급이죠 라고 말했습니다. 믿을 수 없었어요. 그리고 더 심각한 게 있어요 라고 민수가 말했습니다. 뭔데? 라고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이 사람 6년 전에 한 여자를 파산시켰어요. 그 여성은 지금 실종 상태고요 라고 말했습니다. 가슴이 무너졌어요. 실종? 라고 되물었습니다. 네. 경찰이 수사 중이지만 아직 못 찾았대요 라고 말했습니다. 눈물이 났어요. 민수가 제 손을 잡았어요. 이모 괜찮으세요? 라고 물었습니다. 한참을 울었어요. 14부 계획한 시간 후요. 정신을 차렸어요. 민수가 물었어요. 이모 어떻게 할 거예요? 라고 물었습니다. 생각했어요. 그리고 결심했어요. 신고할 거야 라고 말했습니다. 좋은 생각이에요 라고 동의했습니다. 근데 증거가 필요해. 생각했어요. 응. 내가 돈이 많다는 걸 보여주는 거야. 그럼 태준이가 본격적으로 움직일 거고. 그때 잡는 거지 라고 설명했습니다. 위험할 수도 있어요 라고 걱정했습니다. 알아. 하지만 이렇게라도 안 하면 증거를 못 잡아 라고 말했습니다. 그럼 제가 도와드릴게요. 그리고 언니한테도 말씀드리고요 라고 말했습니다. 고마워 민수야 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변호사도 필요해요. 제가 아는 분 있어요 라고 제안했습니다. 그래. 부탁해 라고 말했습니다. 15부 미끼 작전 다음 날이었어요. 태준한테 전화했어요. 여보세요. 태준아? 라고 말했습니다. 응. 서윤아. 무슨 일이야? 라고 물었습니다. 태준아. 나 단독주택 하나 사려고 해 라고 말했습니다. 단독주택? 갑자기? 라고 놀라며 물었습니다. 응. 이제 나이도 있고 조용한 곳에서 살고 싶어서 라고 말했습니다. 얼마짜리? 라고 물었습니다. 6억 정도? 라고 말했습니다. 순간 침묵했어요. 그리고 목소리가 달라졌어요. 6억? 서윤아, 너 돈 그렇게 많았어? 라고 물었습니다. 눈빛이 반짝이는 게 느껴졌어요. 응. 그동안 모았어. 꽃집도 잘 됐고 투자도 좀 했거든 라고 설명했습니다. 대단하다.
근데 혼자 집 보러 가면 위험해. 내가 같이 갈게 라고 제안했습니다. 정말 고마워 라고 말했습니다. 언제 볼 건데? 라고 물었습니다. 이번 주 토요일? 라고 말했습니다. 좋아. 내가 차 가지고 갈게 라고 말했습니다. 고마워 라고 말하고 끊었습니다. 민수한테 전화했어요. 민수야, 토요일에 움직일 것 같아 라고 말했습니다. 알겠어요. 준비할게요 라고 대답했습니다. 16부 변호사와의 만남 목요일이었어요. 민수가 소개해준 변호사를 만났어요. 사무실로 갔어요. 강남에 있었어요. 변호사 이름은 박지훈이었어요. 40대 초반으로 보였어요. 자리에 앉았어요. 상황을 설명했어요. 처음부터 끝까지요. 박 변호사는 듣더니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서윤 씨, 이건 명백한 사기 예비 및 미수에 해당합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럼 신고할 수 있어요? 라고 물었습니다. 네. 하지만 증거가 더 필요합니다. 문자만으로는 약해요. 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토요일에 미끼 작전을 하려고요. 라고 설명했습니다. 위험할 수 있습니다. 혹시 폭력적으로 나올 수도 있어요. 라고 경고했습니다. 알아요. 하지만 해야 해요. 라고 말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경찰과 협조하겠습니다. 토요일에 경찰이 대기하고 있을게요. 라고 말했습니다. 고마워요. 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요. 이서윤 씨, 녹음 준비하세요. 대화 내용을 녹음하는 게 중요합니다. 라고 조언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17부 토요일 마이너스 작전 개시 토요일이 됐어요. 긴장됐어요. 정말 긴장됐어요. 아침 일찍 일어났어요. 준비했어요. 휴대폰에 녹음 앱을 켰어요. 오전 10시요. 태준이 왔어요. 차를 가지고 왔어요. 검은 SUV였어요. 서윤아, 준비됐어? 라고 물었습니다. 응. 가자 라고 대답했습니다. 차에 탔어요. 출발했어요. 태준이 물었어요. 집이 어디래? 라고 물었습니다. 경기도 남양주래 라고 대답했습니다. 남양주? 좋은 곳이네 라고 말했습니다. 응 라고 대답했습니다. 1시간 정도 갔어요. 그런데요. 목적지가 아니었어요. 제가 박 변호사 사무실 주소를 준 거였거든요. 하지만 태주는 몰랐죠. 도착했어요. 건물 앞에 섰어요. 여기야? 라고 태준이 물었습니다. 응. 여기라고 대답했습니다. 차에서 내렸어요. 18부 함정 건물 안으로 들어갔어요. 엘리베이터를 탔어요. 5층을 눌렀어요. 태준이 물었어요. 집이 5층에 있어? 라고 의아해했습니다. 아니, 부동산 사무실이 여기 있대 라고 거짓말했습니다. 아, 그렇구나 라고 말했습니다. 5층에 도착했어요. 내렸어요. 박 변호사 사무실 문을 열었어요. 들어갔어요. 태준도 따라 들어왔어요. 그런데요. 사무실 안에는요. 경찰이 있었어요. 2명이요. 태준이 멈췄어요. 얼굴이 하얘졌어요. 에이, 이게 무슨? 라고 당황했습니다. 강태준 씨죠? 라고 경찰이 물었습니다. 태준이 뒤로 물러섰어요. 저는 라고 말을 더듬었습니다. 경찰이 말했어요.
강태준 씨 사기 예비 및 미수, 협박, 허위 직업 사용 등의 혐의로 체포합니다. 라고 선언했습니다. 수갑을 채웠어요. 태준이 저를 봤어요. 서윤아, 이게 무슨 짓이야? 라고 소리쳤습니다. 저는 차갑게 말했어요. 당신 문자 다 봤어요. 보험팀 김한테 온 거요. 라고 말했습니다. 태준 얼굴이 하얘졌어요. 그게 아니야. 오해야. 라고 변명했습니다. 오해요? 내 재산 6억 확인했다는 문자가 오해예요? 작업 들어가자는 게 오해예요? 라고 따졌습니다. 태준이 말문이 막혔어요. 19부 진실 폭로박 변호사가 나섰어요. 강태준 씨, 우리는 당신에 대해 다 조사했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태준이 고개를 숙였어요. 당신은 황혼 사기 조직의 실장급입니다. 팀원들과 함께 노인과 싱글 여성을 타겟으로 재산을 편취해왔죠. 라고 말했습니다. 태준이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그리고 6년 전 한 여성을 파산시키고 실종시킨 사건도 당신과 연루돼 있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눈물이 났어요. 정말이었구나. 모든 게 거짓이었어. 경찰이 태준을 데리고 나가려고 했어요. 태준이 저를 봤어요. 서윤아, 오해야. 난 진심이었어. 라고 소리쳤습니다. 저는 차갑게 말했어요. 진심이요? 당신한테는 제 돈이 진심이었겠죠? 라고 말했습니다. 태준이 끌려갔어요. 문이 닫혔어요. 혼자 남았어요. 주저앉았어요. 울었어요. 한참을 울었어요. 박 변호사가 옆에 앉았어요. 이서윤 씨 수고하셨어요. 용기 있는 결정이었습니다. 라고 위로했습니다. 고마워요. 라고 말했습니다. 20부 그 후 한 달이 지났어요. 태준은 구속됐어요. 재판이 진행 중이에요. 여러 혐의가 추가됐어요. 다른 피해자들도 나타났거든요. 총 15명이요. 피해액은 100억 원이 넘었어요. 저는 꽃집으로 돌아왔어요. 평범한 일상으로요. 외롭긴 해요. 하지만요. 속지 않았어요. 이용당하지 않았어요. 그게 중요해요. 가끔요. 태준 생각이 나요. 정말 다 거짓이었을까? 혹시 조금이라도 진심이 있었을까? 하지만요. 답은 알아요. 진짜 사랑은 돈을 묻지 않아요. 진짜 사랑은 재산을 확인하지 않아요. 태준은 처음부터 제 돈만 원했어요. 저는 아니었어요. 그게 진실이에요. 이번 스토리의 엔딩은 지금은 6개월이 지났어요. 태준은 징역 7년을 선고받았어요. 다른 조직원들도 모두 잡혔어요. 저는 꽃집을 계속하고 있어요. 손님들도 많아요. 단골들이 많거든요. 외로울 때도 있어요. 하지만 괜찮아요. 혼자가 나아요. 속는 것보다요. 생각해보면요. 참 아이러니해요. 38년 만에 만난 첫사랑이요. 사기꾼이었다니요. 처음엔 정말 행복했어요. 매일 출퇴근 배웅해주고요. 주말엔 데이트하고요. 이게 진짜 사랑인가 보다라고 생각했었죠. 하지만 아니었어요. 모든 게 계획이었어요. 제 돈을 노린 거였어요. 다행히 민수가 조사해줘서요. 큰 피해는 없었어요. 만약 몰랐다면요. 아마 모든 걸 잃었을 거예요. 집도요. 가게도요. 평생 모은 돈도요. 무서운 일이에요. 요즘 황혼 사기가 정말 많대요.
외로운 노년층을 노리는 거죠. 여러분도 조심하세요. 너무 친절하게 다가오는 사람요. 의심해 보세요. 특히 돈이나 재산 얘기를 자주 하면요. 더욱 조심하세요. 진짜 사랑은요. 돈을 묻지 않아요. 재산을 확인하지 않아요. 그냥 그 사람 자체를 사랑하는 거예요. 기억하세요. 저희처럼요. 지금까지 어머나 실버 사연 라디오였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작은 도움이 저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